네, 안녕하세요. 서울대에서 민법 가르치는 고유강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제 프랑스의 법률 문헌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민법이 전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법 문헌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외에도 다른 법률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조사를 하려면 어떠한 법률 문헌을 조사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겠죠. 그래서 간단히 이제 프랑스 내에서 뭐 어떠한 법률 문헌들이 있는지를 보면 뭐 크게 우리나라랑 뭐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행본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주석서 책들이 있고 또는 이제 학술적으로 뭐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기보다는 이제 내용 전달에 좀 더 초점 맞추는 교과서로 분류할 수 있는 책들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우수한 학위 논문들은 이제 책으로 출판이 되죠. 그래서 그런 논문들이 있고, 뭐 그 밖에 이제 기타 특정한 주제를 뭐 깊이 있게 연구하는 연구서들이 단행본으로 있겠습니다. 논문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정기 간행물을 비롯한 이제 잡지들에 수록된 논문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일정한 뭐 연세를 맞으시거나 또는 은퇴하시거나 또는 뭐 돌아가셨을 때 기념과 추모를 위해서 이제 제자나 아는 분들이 모아서 이제 글을 모아서 책으로 내는 기념 논문집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학술대에서 발표한 글들을 이제 모아서 또 출판을 하기도 합니다. 프랑스는 뭐 다른 법은 제가 잘은 모르겠고 적어도 민법의 한정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정기 간행물들에 실리는 논문들은 길이가 사실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예, 짧은 거는 뭐 세네 페이지이고 물론 이제 편집이 보통 2단 또는 3단 편집이기 때문에 이제 페이지 수에 비해서는 물론 내용이 꽤 많은데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길이는 좀 짧은 편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일반적인 저널에 실린 논문 같은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볼륨의 논문들은 주로 이제 기념 논문집에서 찾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리고 기념 논문집들은 편집도 이제 1단으로 돼 있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다단 편집보다는 1단 편집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읽기가 좀 더 편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좀 더 이제 상세한 논의가 들어간 이제 분량이 좀 있는 논문들은 이제 기년 논문집이 좀 더 많고 그밖에 이제 잡지에 있는 일반 이제 논문들은 짧은 것도 꽤 많다는 점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판례 역시 문헌 조사의 중요한 대상이죠. 예, 프랑스도 이제 많은 판례들이 이제 검색이 가능하도록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아래 보는 이제 레지 프랑스라는 이제 공공 포털을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 프랑스는 법령뿐만 아니라 이제 판례 검색도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인터페이스가 좀 낡아서 이제 검색하는데 조금 불편하거나 아니면 이제 결과가 막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법령은 그래도 훨씬 이제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었고 막 이제 200년 전 이때는 사실 국가가 이렇게 공보를 내기도 했지만 그때는 사설 출판사들이 사실 지금 같으면 판례 공보를 내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유서가 깊은 판례 공보와 같은 성격을 겸하는 잡지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 잡지들은 있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은 이제 옛날에 약간 편집 방식을 따르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판례를 뭐 그대로 소개하기도 하지만 거기 덧붙여서 이제 판례들을 이제 정리하는 그 사람의 뭐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씩 덧붙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조금 더 이제 길게 판례를 설명하거나 이제 평석을 하는 등으로 또 이제 그거에 대한 비평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뭐 엄밀한 이제 뭐 직접 문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문헌들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법학도서관도 그중에서 이제 주요 DB들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서가 이제 아까 잠깐 본 이제 출판된 종이로 된 주석서 말고도 온라인상으로 이제 주석서도 프랑스에서는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가장 이제 큰 두 개가 이제 렉시스 360의 이제 조이스 글라스역이랑 이제 달로제의 레페토아 시리즈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용 방법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법령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사이트를 쓰시면 되고, 그 밖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일종의 생활 법령 정보 사이트 같이 좀 일정한 주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일반인에게 쉽게 설명을 한 그런
사이트들도 있으니까 뭐 자기가 좀 확실하지 않거나 처음 접근하는 주제는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약간 쉽게 설명된 문어를 처음 보고 그다음에 좀 더 깊이 있는 이제 검색을 하는 것도 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프랑스 법률 문헌을 보면 이제 각 주의 이제 문헌들을 참고한 걸 인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인용할 때, 어, 특히 잡지의 경우에는 풀네임을 인용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예, 오히려 이제 프랑스 특유의 또 인용 방식들이 있는데, 약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 약어를 쓴 그 잡지가 실제로 어떤 잡지인지 찾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용 표기와 좀 연동된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그 각주 같은데 이제 인용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하나의 뭐 통용되는 통일된 방식은 없고 뭐 출판사마다 또는 뭐 학위 논문은 학교마다 또는 문헌도 뭐 잡지인지 아니면 단행본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 뭐 스타일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 최근에 참고할 만한 것으로는 이제 아마 프랑스 출판인 출판 노조 여기서 만든 이제 그 레플렉스라고 이런 법률 문헌의 인용에 관한 일종의 좀 표준안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실제로 뭐 이거대로 학위 논문을 쓰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까 말한 약어를 좀 검색하기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제 그 실제로 이 문헌 인용 방법에 대한 가이드 버튼을 누르면 그 아래 이제 항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이제 요약 약어표를 누르시면 이제 큰 표에서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 자주 쓰이는 문헌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문헌의 약어가 무엇인지 아니면 반대로 약어를 누르면 풀네임이 무엇인지를 서로 상호간에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게 큰 데이터베이스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더 나아가서 실제로 인용할 때 어떤 식으로 인용할지 그래서 이제 이 문헌은 약어를 이렇게 하고 인용할 때는 이제 D 점하고 뭐 발행 연도 그리고 P하고 페이지 수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인용을 해 이런 식으로 줘가지고 약간 실제 인용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를 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처음 이제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법률 문헌 보시면 그 페이지 수가 아니라 문단 번호 또는 이제 방주 번호 또는 그 섹션의 번호로 인용하는 경우가 사실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뭐 옛날 잡지긴 하지만 보시면 이제 페이지가 있고 보통 우리 같으면 여기다 페이지를 쓰잖아요. 여기에 100이 있어요. 근데 이 100이 페이지 번호가 아니에요. 페이지는 1페이지고 이 100은 해당 이제 이 섹션의 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예를 보더라도 우리 같으면 보통 여기에 페이지 쓰죠. 그래서 2791페이지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음도 2791이죠. 이건 페이지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일종의 이제 섹션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뭐 모를 때는 섹션 번호를 인용하면 사실 그냥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왜 이랬냐 뭐 약간 말씀을 드리면 배경을 이제 앞서 본 이런 판례 공보 성격의 잡지들은 이게 일종의 계속 어쨌든 이제 한 주 한 주 한 주 나오면 그게 쌓여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전제로 이제 그래서 이번 호에서 100번까지 했으면 그 다음 호에서는 101번부터 시작하는 식으로 계속 이어붙이는 걸 전제로 출판이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보통 한 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권은 이제 이론편, 뭐 2권은 판례 소개, 뭐 3권은 평석,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한 호 안에서도 섹션을 나누어서 그래서 1권 안에서도 페이지가 있고 2권 안에서도 페이지가 있고 3권 안에서 페이지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 호 나오면 또 이제 그 다음 호에 이제 1권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2권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3권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실제 또 어쨌든 도서관 이런 데서 모아둘 때는 또 권별로 이렇게 쭉 모아서 편찬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호 안에 일단 여러 권이 있고 그래서 페이지 수가 다 어긋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1권, 로마자 1권, 로마자 2권이 있는 호를 인용할 때는 로마자 몇 권인지도 같이 인용을 해줘야 이게 제대로 특정이 뭐 된다는 점을 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나온 잡지들은 뭐
확실히 이런 게 좀 많이 덜 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이제 옛날 잡지를 혹시 인용할 일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유의해서 페이지가 같은 페이지가 이제 1권에서 한 번 나오고 2권에서도 같은 페이지 수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어쨌든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권이 나오는 이런 이제 잡지는 권 인용에도 신경을 써줘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온라인 DB를 여러분이 많이 이용하겠죠. 사실 이제 프랑스 뭐 단행본 구하는 건 뒤에 잠깐 말씀드리지만 뭐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야 되고 또는 뭐 돈 주고 사야 되고 그거 말고 이제 온라인 DB 이용하는 법 위주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제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 의 이제 연구자 패스를 그래도 돈 내고 가입하시면 뭐 어쨌든 후회는 없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회비는 이제 55유로고 35세 미만의 학생은 이제 35유로만 내고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의 장점은 원래 목적은 현장에 가서 즉 이제 프랑스 파리의 그 국립도서관 갔을 때 이제 그걸 이용하기 위한 권리인데 약간 부수적으로 그 관외 접속권이 있어요. 즉 한국에서도 도서관 로그인하면 이제 도서관이 가입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이제 권한이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한테는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매표소 버튼 같은 게 있어요. 누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패스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있는 이제 파스 recherche illimitée 즉 뭐 번역하면 연구자용 뭐 무제한 패스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입을 이제 하시면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도 여기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이제 도서관이 가입해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입을 해서 승인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 제 기억에 가입할 때 약간 이제 뭔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직을 증명할 수 있는 뭐 재약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이런 거를 제 기억에는 첨부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가입할 때 한번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매년 갱신할 때는 그냥 돈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로 그다음부터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더 오래된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자, 오른쪽 아래 이제 마스트 도네가 뭐 불어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그 과목 또는 뭐 전공별로 분류를 하는 걸 눌러 놓으면 이제 더 쫙 나오고 그중에 사회과학 안에서 법학을 누르면 이제 법학과 관련된 DB들이 쭉 나오는데 그중에서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거. 즉 이제 그 연구자 무제한 패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이제 원격 접속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된 데이터베이스들은 이제 누르시면 들어가시면 이제 관내 접속 형태로 이제 접속이 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온라인 DB 중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 상단에 우리 이제 서울대 법학도서관이 구독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 회원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표시를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달로즈가 또 대표적인 DB 중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크게 법률 출판사가 프랑스의 뭐 달로즈랑 뒤에 보는 이제 LGDG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운영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접속을 하시면 아마 이제 그 학생용과 그리고 뭐 연구자 또는 교수용 두 개 중 하나 고르라고 하는데 이제 언센용 연구자 교수용 거를 골라서 포털을 들어가시면 되고 들어가시면 이제 그 안에 섹션을 이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꽃 달루즈는 법전인데 뭐 그냥 이제 법조문만 있진 않고 뭐 조금 더 뭐 판례나 뭐 리딩 판례나 이제 주석이 붙어 있는 법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조이스프루덩스는 이제 판례, 엉시클로페디는 이제 온라인 주석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뷰는 이제 잡지, 피시 도리언타시옹은 이거는 일종의 뭐 개관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주석서로 바로 뛰어들어가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약간 나무로 보다 숲을 못 볼 것 같다 싶으면 일단 피시 도쿠멘타시용으로 한번 좀 전체적인 이제 조망을 한번 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들어가시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석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별로 분류가 돼 있어서 누르시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제 다운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잡지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잡지의 뭐 번호수 또는 뭐 검색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잡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롯에 나온 잡지는 이제 달롯 포털을 들어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그 발행된 잡지의 형태대로 나오진 않고 이런 식으로 전자화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시작 페이지는 나오는데 딱 인용하고 싶은 그 이제 내용의 페이지 수를 정확히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어떤 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단 번호나 이제 방주 번호, 구역 번호 나오니까 그걸 인용하면 되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이 이제 첫 페이지를 인용할 수밖에 없겠죠. 또는 우리가 뒤에서 보면 다른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자, 사실 이제 우리가 프랑스 국립도서관 관에 접속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 달로즈 출판사에서 이제 운영하는 일종의 전자책 D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달로즈 출판사가 이제 어, 한 지난 한 10년 좀 더 된 것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발행한 대부분의 법학 도서는 그냥 전자적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책을 실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거의 신간 나오면 뭐 한두 달 내에 보통 업데이트가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원하는 이제 주제를 찾아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이 분류가 뭐 너무 크게 돼 있어서 사실 책 이름을 알면 더 좋긴 합니다. 나아가서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할 때 우가즈는 책 제목을 그냥 이제 책 편별로 검색을 하는 거고, 텍스텐테갈은 이제 그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검색을 하는 거여서 뭐 특정한 조문을 인용하고 싶거나 뭐 특정한 내용을 인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각 책의 내용을 검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책을 하나 고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책 제목과 그리고 이제 9판까지 파일 있는 경우에는 9판도 쫙 이렇게 19판, 18판, 17판 이런 식으로 9판도 링크를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필티 루브가 슈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펼쳐져서 실제 그 책 보는 것처럼 내용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도 이제 다운로드 버튼이 없죠. 예,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다운은 못하고 다만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제 프린트를 PDF로 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다운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프린트할 때는 이제 OCR은 안 된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그걸 다시 이제 좀 긁어붙이거나 하고 싶으면 OCR은 개인적으로 따로 돌리셔야 되기는 합니다. 즉 여기서 검색할 때는 이제 텍스트까지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를 다운로드 받을 때는 이제 페이지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OCR도 안 된 상태에서 사실 그냥 인쇄하는 것을 그냥 PDF화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사이트가 전반적으로 조금 느리긴 할 텐데, 예,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달로즈의 거의 최근 모든 도서들을 다 이렇게 볼 수 있어가지고 저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접속이 안 돼 있으면 그 오른쪽 상단에 그 커넥트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법학 도서관, 그러니까 프랑스 이제 국립도서관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고 확인하시고 이제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 사이트 또 들어가면 조금 첫 페이지 조금 내리면 이제 달로즈 호뷰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달로즈 호뷰는 이제 달로즈가 발행하는 이제 저널들, 잡지들을 이제 원문 형태로 제공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옛날 것까지는 없을 수도 있고 좀 최근 거 위주로 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원문의 형태대로 볼 수 있어가지고 실제로 인용할 때 그 페이지를 특정할 수 있어서 이제 유용하죠. 그리고 어쨌든 뭐 원래 잡지에 실린 그 편집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너무 전자화돼가지고 그게 막 틀어지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확실히 어떤 호에 뭐 어떤 페이지에 있는 어떤 논문을 보고 싶다 그런 게 이제 확정이 돼 있고 찾기만 하면 되면 사실 뭐 이제 달로서 호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저널에 뭐 그 호수 찾아가지고 그 이제 페이지 수에 있는 걸 딱 보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 이제 법학도서관으로 들어가서는 이게 원문까지는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 통해서 들어가야 이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그 달로스 말고 또 이제 에듀에데시 출판사 소속돼 있는 이제 렉스텐소 그룹도 이런 비슷한 이제 법률 DB를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법학도서관이나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가입하고 있는 이제 그거는 이제
단행본까지 보이지는 않고 그래도 여기서 발행하는 주요 이제 저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이제 그 저널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어떤 출판사가 어떤 저널을 발행하는지 어, 또 이제 나중에 뭐 따로 정리해 두시면 그건 뭐 나중에 검색할 때 편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것도 모른다 좀 더 큰 검색을 원하면 사실 뭐 프랑스 국립도서관이나 우리가 뒤에서 볼 이제 규제스 도서관의 그 도서관 사이트로 먼저 한번 초동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저널 찾으면 그 저널이 이제 그 여러 개 데이터베이스 중에 어느 데이터베이스를 들어가야 이제 볼 수 있는 것인가를 그 다음에 찾아서 이제 또 뭐 찾아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넥센소 같은 경우에는 자, 저널 누르면 역시 각각의 그뭐 기사나 각각의 논문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화돼 나오고 이 중에서 어 이제 이 버튼 눌러서 다운을 받으면 말 그대로 이제 이게 그냥 다운을 받는 식으로 되고 그래서 이제 PDF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실제 그 저널이 출판되었던 그 형태대로 또 나오기 때문에 인용할 때 좀 유용하긴 합니다. 근데 제 기억에 이제 법학도서관 구독본으로 들어가면 이 PDF 원문까지는 이 버튼이 안 보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이제 그 국립도서관 계정 들어가야 이제 이 버튼이 보였던 것 같고 이 버튼도 그러니까 최근 호에 한해서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옛날 호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전자화된 버전으로만 봐야 되고 원문과 같은 이런 버전으로 보려면 한 최근 한 2010년 전부터 올 이제 발행된 호수 정도만 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제 렉시스 360은 이거는 이제 베네핏에서 물론 제공하는 DB이긴 하지만 현지 그러니까 도서관 거의 가서만 이제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쓸 수는 없고 결국 이제 우린 대신 법학 도서관 구독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렉시스 360도 뭐 워낙 또 큰 DB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뭐 자체 잡지도 있고 그리고 산타이스가 아까 이제 달로스에서 했던 그런 이제 그 개괄서랑 좀 비슷한 개관 문서랑 비슷한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 유쇼스 푸던스는 판례고 이제 엉시클로페디가 이제 또 온라인 주석서고 또 렉시 360의 이제 온라인 주석서가 또 유명해요. 유쇼스 클래스어 그런 이제 유명한 주석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이 보실 일이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렉사민공도 유명한 저널들을 많이 출판을 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면 개별 이제 논문들을 볼 수가 있고 혹시 이제 최근 발행된 것들을 이제 PDF 버전을 볼 수 있는 이렇게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전자화된 문서가 원래의 판본에서는 어떻게 출판이 되었었는지를 또 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 뭐 인용하실 때나 그럴 때 이제 페이지 수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이제, 이건 이제 무료 이용 가능한 건데, 이제 고문서 데이터베이스 생각하면 돼요. 이거 역시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는 뭐 따로 이제 아까처럼 패스를 가입하지 않았을 수가 있고, 다만 이제 고문헌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주 뭐한 6, 70년 정도 된 문서들을 검색할 때는 이걸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프랑스가 옛날 지식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좀 옛날 문서들은 이제 스캔을 잘 해가지고 전자화 시켜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그 판례 공보 같은 것도 이제 1934년도 거, 또 이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 뭐 아주 옛날 뭐 이제 19세기에 19세기 인지 지금 20세기 초인지 헷갈리는데 아주 뭐 100년 넘게 된 교과서도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애를 썼지만 뭐못 구하는 것도 있겠죠. 특히 이제 단행본 중에 아까 달로스 출판사가 아닌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직접 이제 발로 뛰어서 구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 법학도서관에 있으면 뭐 거기서 빌리면 되고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혹시라도 이제 리스트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다른 도서관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책을 검색하면 소장기관이 이제 아 법원도서관에 있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혹시 이제 대출 신청이 가능한지를 검색해서 이제 상호도체가 가능하면 그러면 이제 물론 택배비는 좀 내지만 어쨌든 한 2, 3일 안에 우리 이제 서울대 중앙도서관 상호대차실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도서관에서 이제 뭐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해주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정 급한데 뭐 도서관이 없으면 우리나라 아무 데도 소장 안 하고 있다. 뭐 돈 주고 사야죠. 그래서 가령 이제 LG 대지가 큰 출판사죠 하나고 여기서 이제 다른 출판사 것도 물론 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어, 이제 DHL 긴급으로 하면 빠르면 3일 안에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경우에는 책값보다 배송비가 더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진짜 내가 꼭 봐야 되는 책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이제 전자 버전이 있으면 물론 책값은 다 내지만 그래도 이제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에 LG대전은 이제 많은 전자책들이 제공이 되면 그냥 PDF 파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검색도 편하고 편집도 쉽고 하기 때문에 DRM이 안 걸려있던 상태로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어쨌든 PDF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값은 비슷해도 그 배송비를 아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정급하면 이제 직접 구매를 하시고 그 정도 급하지 않다. 면 이제 도서관에 구매 요청을 하시는 식으로 확보를 하시는 방안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뭐 특정 논문을 못 구하겠다 이러면 이제 서울대 그 문헌 찾아주는 서비스를 또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프랑스 문헌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고 뭐 다른 문헌에서도 쓸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단행본을 입수하는 방법 중에는 이런 방법이 있고 그중에 뭐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프랑스 현지에 가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그 프랑스 도서관 패스를 사면 원래는 뭐예요? 도서관 출입하기 위한 패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파리에 가면 이제 그중에서 제일 큰 이제 메인 관이 이제 미테랑 국립도서관이에요. 즉, 국립도서관도 여러 분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본관이라 할 수 있는 게 이제 파리에 있는 미테랑 이제 관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 패스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연구자 전용 열람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하 벙커처럼 이렇게 긴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제 내려가면 이제 연구자 전용 열람실 나오고 자기의 그 도서를 이제 자기가 그 책 보고 할 그 자리를 미리 아마 예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을 하면 이제 그 구역에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뭐 책을 읽고 작업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구에 거의 대부분 책이 있는 우리나라 도서관과 다르게 프랑스에 적어도 이제 그 지금 소개한 도서관들은 뭐 장서가 워낙 많고 서구가 따로 있다 보니까 이제 빌릴 책들을 이제 미리 예약하는 식으로 이제 신청을 해서 가면 이제 가서 이제 자리를 발급받으면서 이제 미리 그 사서가 대출을 해서 이제 서구에서 가져다 준 책을 이렇게 같이 줍니다. 그럼 그 책을 이제 받아가지고 보고 그리고 그날 이제 퇴실을 하면서 이렇게 다시 반납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핸드폰 올려놓고 핸드폰 스캐너 할 수 있는 텐트도 이제 빌려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너무 심하게 하진 않으면 뭐 좀 이제 그 찍어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 밖에 또 이제 파리 1대학, 그, 소르본 대학 도서관인, 규제스 도서관이 이제 유럽에서 가장 뭐큰 법학 도서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어, 또 이제 책을 보거나, 또는 이제 일정한 자격이 되면 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빌려주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가서 열람하고, 그리고 적어도 이제 그냥 현장 자리에서 보고 반납하는 건 뭐 다 허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링크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이제 가입 뭐 등록 정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전 세계 어느 대학이든 이제 법대 또는 뭐 이제 법학을 가르치는 전공 학교의 구성원이면 이제 학생이거나 뭐 연구자거나 뭐 교수거나 하면 이제 출입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대면 무료이기 때문에 서울대 소속이시면 거기서 이제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리 재학증명서 이런 걸 좀 서류를 이제 뽑아가야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사진 찍어서 출입증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걸로 그냥 찍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실제 이제 대출할 때는 미리 제가 기억하기에 내 계정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대출할 책을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해두면 그럼 이제 여기에 대출대에서 서고에서 이제 책을 꺼내온 다음에 이제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래서 표체 같은 거 갖고 와서 번호 알려주면 그 번호에 해당하는 이제 그 빌린 책들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열람실 자리에서 이제 보고 반납을 하시면 되고 뭐 최신 교과서나 이런 건 그냥 서가에 꽂혀 있고 그거 말고 이제 따로 책을 빌리려면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책의 수는 제 기억에 법률만 한정하면 이제 QCS 도서관이 더 많았던 것 같고 뭐 당연히 이제 앞에 본 국립도서관은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도서를 취급한 도서관이어서 총 책 수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래도 이제 법률 도서는 QCS 도서관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뭐 서로 근데 겹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둘 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혹시 현장 가서 이제 관광 겸 문헌 조사를 하고 싶으면 뭐 그 기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 이제 뭐 옛날 서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옛날 잡지는 또 이렇게 서가에 꽂혀 있기도 해서 그래서 뭐 딴 데서 구하기 힘든 어, 고서를 보거나 할 때 좀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현지 자료 수집이 다들 쉽지 않은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위주로 강의를 설명드렸고요. 혹시 더 이제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 메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